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법무부가 차장부장 검사 등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22일인 오늘 이제 단행을 했다라고 하죠. 이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을 했고, 이번 인사는 이제 조직의 안정성과 수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렇게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이 핵심 인사들은 이래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그 나병훈 서울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리를 옮겼죠. 근데 나병훈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맡아왔던 인권감독관들이 요직에 발탁이 되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또 아쉬움이 남는 핵심도 있었죠. 그 월성원 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그들의 경우에도 이제 자리를 지켰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서 또 이제 한동훈의 그 무혐의 처분 결재를 주장했던 해당 수사팀의 그 변필건 형사 1부장, 이 사람도 또 유임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소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의 경우도 유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물론 이제 유임 소식 딱 듣고 나서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유임만 시켰어? 왜 승진 안 시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죠. 이문정 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그 겸임 발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문정 검사에게도 수사 권한이 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죠. 법무부는 이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라서 이 겸임 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렸던 일이죠. 앞서 이야기되었던 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본래 이문정 검사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인 감찰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그 수사 권한이 없었고, 그 수사권을 받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저기 해당 권한을 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이 막아 세우면서 감찰을 끝끝내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이문정 검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밖으로는 공수처가 이 검찰을 견제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문정 검사가 탄탄히 그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줄 것으로 보여지죠. 제도적인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이 검찰 개혁이 하나둘 차차 이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검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이 조직의 안정성을 되찾지 못하던 중이었죠.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감찰을 통한 조직 내 개혁에도 드디어 이 힘을 쓰게 되면 윤석열 검찰의 검찰 완벽 장악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검찰의 윤석열 두목님의 사조직화 꿈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주요 수사팀 중에서 특히 정부를 겨냥해서 정치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수사팀들도 유임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기존의 인사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확실한 명분과 절차를 따르는 모습은 역시 민주정부, 역시 촛불정부다라고 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제 직접 피의자 입건과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을 시작하면서 검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정말 검찰 내 조직을 안팎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림이 확실히 그려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행으로 바로 옮겨질 텐데,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릴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은 의구심이 쌓일 수밖에 없죠.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 강요와 강압 수사, 그 의혹과 관련된 그 감찰을 이문정 검사가 이미 맡고 있었고, 이문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왔던 것처럼 이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이제 정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해당 수사를 먼저 본격화시키고 이에 대한 성과까지 조만간 바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전망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겠죠. 아무튼 이문정 검사가 검찰개혁에 정말 이 든든한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또 법무부가 검찰개혁 업무에 대한 문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문정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법무부 검찰개혁 TF를,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대로 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까지도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뭐 아주 전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들은 인정해줄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법무부는 올해 이제 윤석열 임기가 끝나고 새 총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대규모 인사를 예정하고 그 최소한의 어떤 전보 인사를 단행한 거라고 하니까 이번 인사가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준 것만으로 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윤석열이 직접 나서가지고 막아세워왔던 모습과 인사가 있기도 전에 임은정 검사가 뭐 감찰 과정으로 승진을 할 거다, 뭐 그렇게 단독 보도를 내면서 막 친정권 인사가 들어선다, 친조국 인사가 감찰 과정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조선일보가 프레임 씌울 때부터 정말 많이 두렵구나,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는 느껴졌었죠. 이번 인사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남은 임기까지 정말 순탄하게 이 검찰에 남아있을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발전소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시사발전소 채널 우측에 있는 정기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기타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제 방법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은행과 예금 주명,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전부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원하시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결제 동일안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확인 주소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꼭 예금주 실명으로 서명하시고 서명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해피나눔 결제 신청 내역창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